안녕하세요. 사진으로 돌아보는 지난 한 주간의 뉴스 클릭 베스트컷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진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연합뉴스 사진부 최재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난 한 주 정말 날씨도 덥고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습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렇죠. 거기에다가 전해진 소식까지 짜증이 나는 소식들이 좀 있어서 화가 좀 난 한 주였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진을 보시면 압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사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 사진이 이번 주 첫 사진으로 나올 줄 알았습니다. 예, 교육부 나양욱 전 정책기획관이죠. 지난 월요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해가지고요. 논란이 되었던 그 이른바 개돼지 민중 발언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인데요. 이 문제 그 발언 지난주 금요일에 저녁부터 SNS를 굉장히 뜨겁게 달궜었죠. 네, 지난주 목요일 날 저녁에 서울 종로 한 식당에서요. 경향신문 기자들하고 함께 저녁을 했어요. 그 네. 자리에서 신문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99%의 민중은 개, 돼지를 먹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이 깜짝 놀라서 여러 번 그 발언을 철회하거나 또 해명을 할 기회를 줬대요.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죠. 이런 모습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경향신문에서 바로 다음 날 저녁에 기사화하면서 이 소식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참 방송에서 말하기 적당한 표현은 아닌데요. 그 나양욱 전 기획관이 말했다는 민중은 개, 돼지라는 그 말이 물론 그 영화 내부자들 속의 대사를 인용했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흥분을 했죠. 네, 그 발언도 그렇지만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 이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거든요. 근데 이건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발언이라고 보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헌법 11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또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 2항을 보면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라고 해서 평등의 헌법 정신을 명확하게 밝혀놨습니다. 네, 말씀하신 신분제라는 게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는 1894년이죠. 갑오개혁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땅에 사라진 제도인데 100년이 더 지난 지금 2016년을 살아가는 이 마당에 공무원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건 저도 참 흥분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맞습니다. 더구나 나양욱 전 기획관이 교육부 소속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요즘 너무 양극화가 심해져서 문제인데 이럴수록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정책을 세워야 할 요직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참 분노한 것 같습니다. 이날 같이 교문위에 출석한 교육부 장관도 참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이 다음 사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같이 교문위에 출석을 했는데 이 눈을 감고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고 뒤에 보면 나 전 기획관이 있습니다. 네, 타이도 하지 않고 안경도 약간 내려 쓴 게 굉장히 침울하고 너무 심각해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 그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건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분명히 깨우치기를 바랍니다. 다음 사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병세 외교부 장관입니다.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있네요. 네, 지난 월요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발언대로 나와서 인사하고 있는 장관 모습입니다. 네, 윤 장관은 또 그 백화점 쇼핑이 문제가 돼서 이달 사과를 했었죠.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8일 오전에 서울 강남 신세계백화점 신사복 매장에서 30분가량 머물면서 양복 바지를 수선하고 쇼핑을 한 게 한 일간지에 보도가 됐어요. 네. 근데 그 시점이 문제였어요. 평일에 백화점을 쇼핑한 것도 그런데 그 시간에 특히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결정된 그 시간이었죠. 네, 맞습니다. 윤 장관도 11시경에 사드 배치 결정이 발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사드 배치와 관련이 없지 않은 외교부 장관이죠. 청사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즉각 보고를 받고 지침을 내릴 것이 아니냐며 질책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요, 외교부 장관이나 간부가 발표 시점에 주중대사, 주러대사와 함께 협의하거나 점검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한다며
미리 알고 대응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너무 한가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장관은 뭐라고 해명을 했나요? 네, 그 윤 장관의 해명을 들어보면요. 주초에 공관에서 내려가다 넘어지면서 바지가 찢어졌답니다. 그래서 수선할 짬을 찾고 있었는데요. 아하. 일정상의 평일, 주말도 어렵고 또 이번 주에는 국회가 계속 있고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눈에 띄기 어려운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 오전을 적합하다고 판단한 모양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 시간에 방문한 거죠. 네, 바지가 뭐 그 한 벌밖에 없었을까요? 한 나라의 장관이 양복 바지를 고치느라 근무 시간 중에 직접 백화점을 찾아갔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 양복 수선이 공적인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비서를 시켰어도 됐을 일이고 또 사적인 일이었다면 더더욱 문제인데 이건 가족에게 부탁을 하거나 좀 주말을 이용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예, 그 어떻게 보면 그 양복이 한 벌뿐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하고 이렇게 아끼는 바지이긴 한 모양입니다.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요, 그 찢어진 정장은 어제부터 몽골에서 열리고 있는 아셈 회의 때 입어야 했기 때문에 굳이 수선을 한 거라고 합니다. 네. 찢어진 부위가 너무 크니까 수선이 제대로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새 정장도 하나 구입했다고요. 근데 제 생각에 저도 가끔 이제 아끼는 옷이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하거나 뭐 거사를 치를 때는 그 옷을 입으면 뭐 잘 된다는 그런 일이 있긴 있는데요. 뭐 윤 장관도 그런 게 약간 있지 않았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뭐 웃어야 할지 우려야 할지 참 모르겠는데 오늘 아셈 회의 영상이 저희 회사에 들어오면 윤 장관의 바지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윤 장관은 공인으로서 행동을 굉장히 민감하게 잘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좋은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따끔하게 깨닫고 다음부터는 그런 좋은 계기 다신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함께 넘어가 볼까요? 네, 뭔가 사진이 각도가 특이해서 그런지 약간 괴기한 사진인 것 같네요. 누구죠? 예, 이건 아베 일본 총리죠. 근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예요. 지난 월요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했죠. 전날 도쿄 자민당 개표센터에서 아베 총리가 언론 인터뷰를 하는 모습입니다. AP 기자가 촬영한 건데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관광 렌즈를 사용해서 찍은 거예요. 네. 그 관광 렌즈의 특성이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가장자리 부분이 굉장히 왜곡이 심하게 되는 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렌즈를 사용해서 아베 총리의 포스터가 걸린 부분을 약간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괴물이 되어가는 일본의 모습을 뭐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이번 선거 결과 평화헌법 구조 개헌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일본 자위대는 이제 2차 대전 때처럼 언제든 한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 어디로든 출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가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 있는 선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지난 화요일 자위대 창설 기념 행사가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그날 사진 한 장 볼까요? 네. 네, 여기는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 앞이에요. 여기 자위대 창설 62주년 기념 행사를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있고요. 네. 근데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 행사를 왜 도쿄가 아닌 서울에서 이렇게 버젓이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저도 그게 무척 의아했었는데요. 일본 대사관에 따르면 그 이 행사는 기본적으로 세계 각국에서 개최되는 행사라고 합니다. 대사관 관계자는요, 방위성 관계자가 파견된 대사관에서는 매년 의례적으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요. 미국과 중국, 베이징에서도 개최하는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지난 2014년 60주년 행사 때부터 2년 동안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역사 왜곡 문제로 나빠진 우리 국민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네. 서울 성북동에 있는 주한 일본 대사관저에서 조용히 행사를 치러왔어요. 네. 아니 근데 올해라고 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크게 좋아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당당하게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행사를 개최한 건가요? 아무래도 아베 총리의 이번 참의원 선거 압승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행사를 못하게 만들었던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에 아랑곳 없이 행사를 개최한 걸 보면요. 일본이 뭔가 자신감을 얻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근거가 최근에 하나 또 있습니다. 사진은 아니고 엠블렘을 하나 보시죠. 네. 네. 여기 보시면 일본군 육상자위대 이렇게 써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자위대 마크입니다.
원래는 그 오른쪽에 심볼 마크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난달 새로 엠블렘을 도입을 했는데 그게 왼쪽 그림이에요. 이 원래 사용하던 심볼 마크를 보면 조금 귀여운 느낌도 있어요. 여기 일본 열도인 것 같은데 일본 열도를 이렇게 손으로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사람 모양으로 표현된 뭐 일본 열도를 손으로 감싸고 있는 이런 포근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 새로 만들어진 엠블럼은 약간 섬뜩한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딱 봐도 그냥 새로 채택한 엠블럼을 잘 네. 보시면 일장기를 상징하는 게 보이고 그 아래 이게 뭔가 이게 일본도죠. 칼이죠. 뭐 얘기만 해도 섬뜩한데 일본도도 있고 칼집도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꽃 국화죠. 네. 국화를 상징하는 벚꽃. 벚꽃을 이렇게 별 모양으로 군대 계급처럼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국조죠. 날개 꿩의 날개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붉은 띠에 글씨가 써 있어요. 보이시나요 혹시? 네, 여기 보니까 since 1950이라고 쓰여 있네요. 자위대 창설 연도가 1950인가요? 근데 올해가 62주년이라고 한다면 계산을 해보면 1954년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원래 자위대라는 이름으로 조직이 창설된 건 1950년이 아니라 4년 후인 1954년입니다. 그런데 1950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 우리나라 6.25가 발발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아시다시피 일본은 1945년 세계 2차 대전에서 패한 전범 국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군대가 완전히 해산돼서 군대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950년에 미국이 일본에 주둔하던 주1 미군을 7만 명이죠. 한반도로 급히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본 안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일본 내 경찰력 강화를 일본에 요청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설치된 게 기본적인 무장 조직인 경찰 예비대이고요. 이게 바로 4년 후인 1954년 7월 1일 창설한 자위대의 모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본 자위대 창설이 우리나라랑도 관련이 있다라는 건데 그걸 이렇게 이 엠블럼에 1950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네요. 우리로서는 그닥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저 엠블럼 여기 since 1950년이 이제 예사롭게 보이지 않죠. 네, 그렇죠. 또 다른 전범 국가인 독일의 경우를 보면요. 1955년 11월 독일 연방군 재창설 기념일을 부대 내에서 조용하게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군사 퍼레이드나 외부 행사 대신에 베를린 국회의사당에서 신병들의 민주주의 수호 선서식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매년 세계대전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본은 이런 독일과는 정반대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우리나라, 일본의 행보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함께 넘어가 볼까요? 네,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한 여성이 경찰들에 의해서 잡혀서 내려오는 것 같아요. 제압당하고 있죠. 뭐 이렇게 여경들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여경들이 네. 여성을 이렇게 뭐 잡고 있고 밑에선 또 받치려고 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혹시 떨어질까봐 예. 이렇게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이렇게 받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화요일 오전에 서울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위에서 최저임금 1만 원을 주장하는 기습 시위 모습입니다. 이 여성은 그 알바노조 관계자라고 하는데 경찰에 연행돼 내려오면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종대왕 동상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거다 보니까 언론의 주목을 받기에 딱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세종대왕 하면 떠오르는 거 없나요? 뭐 알바노조에서 주장하는 최저임금 10,000원. 그 10,000원 지폐 세종대왕 그림이 있죠. 네, 맞습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로 일부러 세종대왕상을 시위 장소로 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세종대왕이 임금이잖아요. 그럼 최저임금 음이 같아요. 그래서 네. 10,000원의 임금을 주장하는데 10,000원 지폐에 나오는 세종임금 동상 앞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아무튼 이 사진을 찍은 촬영 기자가 붙인 제목이 청춘의 외침이라고 하는데 네. 요즘 젊은이들의 어려운 사정과 맞물려서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네. 그 다음 사진도 임금과 관련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네. 네,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모습이네요. 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무슨 언급이 있었나요? 최저임금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조금 신선한 말인데 최고임금 얘기입니다. 이 사진은 28일 심상정 의원이 국회에서 최고임금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이 최저임금 때문에 참 말이 많았었는데 최저가 아니라 최고임금법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고임금을 매년 정해지는 최저임금의 30배. 그러니까 올해 6,030원 기준으로 약 최고임금이 4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걸로 제한을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기업의 주요 임원하고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거죠. 소득 재분배를 촉진하자는 내용인 거죠. 네. 연봉이 4억 5천만 원인 거면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액수인데 반면에 대기업의 임원들에게는 현재 연봉보다는 참 턱없이 낮은 액수일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민간 기업의 임금을 국가가 제재한다. 가능한 건가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요, 민간 기업뿐 아니고 공기업과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도 최고임금 상한선을 설정할 계획인데요. 국회의원,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5배죠. 네. 그리고 공기업 임원의 경우 10배가 넘지 않도록 관련 규칙과 법안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번 제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진행된 원내 3당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확인됐습니다. 바로 소득의 불평등이 너무 심각하다라는 점이었는데요. 그래서 최근 불평등의 해소가 여야 정치권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에 이번 법안이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요? 딱 봐도 뭔지 전혀 짐작이 안 가는데요? 네, 이렇게 연탄 모양으로 생기기도 네. 했고 이렇게 뭉치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뭘까요, 이게? 글쎄요. 잘 짐작은 안 가는데 폐지를 이렇게 묶어놓은 건가요? 예, 폐지 맞습니다. 그래요? 이 사진의 제목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 손상된 화폐의 마지막 여정이 이 사진의 제목이고요. 지난 화요일 찍은 사진인데요.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직원이 폐기된 손상화폐 뭉치들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 많은 것들이 다 못 쓰게 된 화폐들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렇게 폐기된 화폐 뭉치는 재활용 센터로 보내져 가지고요. 책상용 합판재 보충제나 자동차 트렁크 그 내장재로 쓰인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손상화폐 기준은 어떻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사진 한번 더 볼까요? 네. 이 한국은행이 제공한 사진입니다. 화재로 탄 화폐예요. 너무 아깝죠? 네. 돈이 이렇게 탔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화폐를 교환하러 오냐면요. 한국은행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경기도의 한 업체가 회사 운용 자금으로 현금을 보관하다가 화재가 나면서 타고 남은 1억 원을 교환했고요. 그 장판 밑에 장기가 이렇게 몰래 숨겨놓은 화폐죠. 보관하다 훼손된 1,900만 원을 이렇게 바꾸러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이나 관광지에 가면 이렇게 동전 던지는 곳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절에서 이제 관광객이 던진 연못에 그 주화를 수거해가지고 360만 원 가량 사찰 측에서 교환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교환을 요청한다고 해서 다 교환을 해준다. 그런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5천만 원 정도는 교환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전액을 받으려면요. 앞뒷면을 모두 갖춘 지폐 화폐에서 남은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어야 됩니다. 4분의 3 미만, 5분의 2 이상이면 액면의 반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네. 5분의 2 미만이면요. 무효로 처리되면서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네. 용돈이나 비상금 같은 거 생겼을 때 네. 보통 장판이나 항아리에 넣어두는 경우도 예, 참 예. 많은데 그렇게 두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중한 돈 보관도 잘 해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진 모두 살펴봤습니다.
네, 최 기자, 오늘 살펴본 사진들 중에 베스트 컷을 뽑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신중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번에 사진적으로 봐서 아베 그 기자회견 장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장면을 금주의 베스트 컷으로 선정했습니다. 외신이 바라본 일본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한 사진입니다. 사진의 기술을 사용해서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사안을 이렇게 왜곡을 주면서 표현해서 참 재밌는 사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뉴스 클릭 베스트 컷. 다음 주에도 더욱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